이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그때 그거를 처리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몰랐던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AI 시대에는 예전에는 그 코드를 아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던 그 초능력이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코드를 모르는 분들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지금 이 AI를 통해서 그걸 안 하면 AI가 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아까운 거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코드 좀 하라고요. 코드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되게 즐거운 활동이고요. 지금 AI 때문에 더 재밌어요, 진짜. 네, 정말 꿀 빠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진짜 그냥 돼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꿀 빠는 느낌 때문에 오늘도 꿀 빨고 싶다. 오늘도 꿀 빨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코드 한 줄부터 시작하는 AI 활용법,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시대라는 주제로 유튜버 코드 깎는 노인님을 모시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드 깎는 노인입니다. 저는 코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금 AI가 생겨서 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23년도 10월 달에 같이 또 행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제 AI 시대 코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주셨는데, 간단히 또 어떤 일들을 해 오시고 계시고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채널명하고 좀 어떤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인 개발을 해오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AI 있기 이전부터 계속 코딩을 해왔는데 그때도 물론 되게 재밌게 코딩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AI가 이제 함께 하게 된 상황이고 또 그때와는 또 다른 재미 부분이 되게 많아져서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 코딩을 해나가는 게. 그래서 그런 개발을 기본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고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 이 재밌는 거 코드 또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커가지고 이런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들 많이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 깎는 노인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좀 즐겨보는, 올라오면 영상에 항상 그 영상을 시청하고 항상 댓글을 남기는 채널이기도 한데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항상 이 뭔가 AI 시대 개발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제가 네. 항상 좀 코드 깎는 노인님께 연락을 드려서 좀 그 부분에서 좀 해안을 얻거나 좀 인사이트를 얻을 때 좀 자주 연락드리는 유튜버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좀 나오셔서 한번 지금 시대에 정말 어떻게 코딩을 시작해야 되면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좀 나와서 좀 이야기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좀 제가 여러 번 요청 끝에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오늘 저희가 이제 AI 시대에 어떻게 좀 코딩을 좀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AI로 활용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 드려볼 텐데, 지금 현재 1인으로 개발자로 네.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1인 개발자로 하실 때 장점과 좀 어려움이 없는지 좀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1인 개발이라는 거를 제가 기획을 하고 계획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요. 저는 원래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 저의 어떤 여가 활동으로서 개발을 해왔던 것이 지금 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된 건데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처음에 아예 나는 이 일을 직업으로서 삼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있었다라면 아마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는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개발을 어떤 1인 개발자로서 어떤 직업적으로 해오던 사람이라기보다도 뭐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여가 활동으로서 저희 개발 활동을 하던 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기도 좀 가벼운 것들, 개인적으로 해오던 일들 중에 어떤 앱들이 좀 감사하게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뭐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두려움, 막막함,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 그럼 좀 어떤 또 앱들을 좀 개발하셨는지도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코드를 처음 접할 무렵에 되게 신기했던 게 뭐 요즘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나와 물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에게 어떤 파일을 보낸다라는 뭐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데 더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팅이 그렇죠. 근데 채팅이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무렵엔 당연하지 않았어요, 저한텐. 그래서 주로 제가 해왔던 거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사람들 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없는데 한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커뮤니티거든요. 거기서 이제 번역 기능을 이건 이제 제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무렵에. 근데 저도 이제 운영을 했었던 게 저는 이제 채팅 형태로 해서 이제 일본 분들 그리고 한국 분들 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서비스를 했던 적이 있고 그거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 시기가 됐고 그때 이제 저도 앱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거 언급은 안 하시더라도 좀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또 시청자분들이 또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텍스트를 다 빼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텍스트를 다 빼고 음성으로만 대화하면 사진 첨부도 안 되고 텍스트도 안 되고 음성만 남기면 또 그거는 그것대로 재미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제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이죠. 그게 약간 좀 클럽하우스의 클럽하우스 네. 맞아요. 예. 완전 그거의 그 시조격이네요. 이전에, 그 이전에. 네네네. 또 그런 서비스를 또 만드셨던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저희가 그러면 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AI 등장 이후에 개인적으로 코드 깎는 노이님이 이제 보셨을 때 네. 코딩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화는 정말 상당히 큰데 그 중에서도 꼽자면 일단 개발을 한다면 이제 그 개발 과정 중에 코딩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코딩의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말 귀찮은 단순한 작업들입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 저는 이게 큰 것 같아요. 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네. 단순 반복 작업들이 굉장히 좀 쉬워졌는데 특히 AI 등장 이후에 그런 엄청 어그로성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냐면 이제 개발자는 끝났다. 누구나 다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를 줬는데 생각보다 그런 비개발자들이 개발하는데 아직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또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개발자는 끝났다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나중을 일단 얘기하기 이전에 현재 상황에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개발자가 지금은 일단 끝났다기보다는 개발자가 너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발자는 지금 너무 일을 더 빠르게 편하게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이제 개발자가 끝났다라는 말은 어쨌든 개발자의 역할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동시에 처음 하시려고 하는 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여긴 전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제 하시는 분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와 현재 개발자들 지금 아직 유효한 이유 그 이유는 이 개발을 한다는 게 코딩이라는 말 있잖아요. 코딩이라는 말은 단지 코드를 입력한다라는 말로만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 말 자체는 코드를 입력한다는데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그 코딩이라는 것은 코드를 입력하는 것 그리고 더하기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이야기를 작성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작성한 내용을 코드로 적는 거죠. 그걸 영어로도 적을 수 있는 거고 한국어로도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코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AI가 잘하는 것이 생성형 언어 모델이라는 그 이름값처럼 언어를 상당히 잘해요. 영어,
한국어? 그 챗GPT나 이런 거 써보면서 AI가 하는 말 중에 좀 어색한 표현이 있다, 말적으로 어색한 표현이 있다, 그런 거 웬만해서 없죠. 네. 외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틀리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코드도 우리가 한국어, 영어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웬만해서 완벽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AI가 만들어내는 코드 중에는 문법 에러 때문에 안 되는 경우 웬만해서 없어요. 근데 그 완벽한 문법으로 만들어낸 그 코드가 그 완벽한 문법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럼 그 이야기가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만 좀 파악하면은 되겠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AI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그거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게 그 이야기를 먼저 사람이 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발자가 하는 역할이 그 이야기를 정해서 코드로까지 써내려가던 것이 개발자가 하던 일인데, 현재 개발자는 코드로 써내려가는 것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반대로 처음 하시는 분들, 예전이었다면은 정말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 코딩이라는 거는 이제는 AI에게 맡길 수가 있게 되었는데, 아직은 여전히 어떤 이야기를 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냐? AI가 아직은 조금 거기서는 그런 점이 있다. 제가 이제 사전에 이제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이제 주로 코드를 짜실 때 커서라는 AI 툴을 좀 많이 활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기존의 업무에서 코드를 짤 때 어떻게 효율화를 좀 가져오고 계신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I로 코딩할 때 중요한 점이, 내가 지금 만드는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AI한테 잘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AI가 딱 보고 지금 어떤 부분이 뭐 잘못됐는지, 아니면 뭘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려면 내가 기존에 이 코드를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를 AI가 알아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이제 챗봇 형태의 AI에게 요청을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까지를 챗GPT한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요청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AI가 이거를 내가 요청한 거를 해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거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사용자가 딱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뭐 숙련된 개발자라면 모르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그 문제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제공할 텐데 모르잖아요. 보통 이거는 이제 AI랑도 상관없이 그냥 이제 초급 개발자분들 코드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질문할 때 많은 경우에 질문을 잘 못 하시거든요. 질문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경험한 것만 딱 공유하는 거예요. 뭐 안 되면은 안 되는 뭐 클릭했는데 안 돼요. 아니 뭐 에러가 뭐 이렇게 나요. 에러 메시지라도 공유를 해주면 이제 다행인데, 증상만 말로 설명을 한다거나. 근데 코드를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분들도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이제 연관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랑 되게 완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커서가 해주는 일은 아예 커서가 그 프로젝트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정말 뭐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공유를 해주지 않아도 커서가 해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 그 입장에서 경험이 그냥 뭐가 안 된다라고만 말해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얘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해 네. 준다는 거네요. 그죠. 커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직접 써보시면서 이 부분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들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일단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일단은 되게 편리한 부분이고, 주로 약간 일반인이 그냥 비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게 좋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챗GPT가 초반에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요청했을 때 그 에러 메시지를 몇 번의 대화 만에 잡느냐를 좀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로드는 뭐 한두 번에 잡는 걸, 뭐 챗GPT는 한 세네 번 정도 대화를 해야 그 오류를 잡아내 준다던가, 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커서에서 얘기할 때는 AI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사용자 경험에 대한 얘기고, 그럼 또 하나 편리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AI 같은 경우는 코드를
이제 만들어주면 그 만들어준 코드를 이제 적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꼭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챗GPT를 사용해서 내 코드를 수정해달라고 했을 때 수정을 해준 걸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건 이제 너무 무책임한 거고, 기존에 내가 고쳐달라고 했던 코드와 얘가 고쳐준 코드의 모습을 보고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보통 뭐 비교 툴, 디프라고 부르는데, 이런 툴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아,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걸 보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커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주죠. 코드가 수정되면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을 수락할 건지 수락하지 않을 것인지를 사용자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사용자가 모르게 AI가 코드를 바꿔버렸어요 라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거 굉장히 유용해 네. 보이네요. 이거는 AI가 그냥 바꿔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아, 그런 부분에서 사용 경험을 좀 하신 거군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특징만 해도 챗봇 형태의 AI보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상당히 편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커서를 안 써보신 분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좀 AI 시대 대부분 AI가 어느 정도 코드를 짜주다 보니까 네. 나도 이제 개발을 좀 해볼까라는 그 니즈가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좀 이런 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최소한 좀 배우고 개발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을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코드를 이제 시작할 때, 근데 이 활동을 해보다 보면은 개발자라고 하면, 코딩하는 사람 하면 뭔가 머리를 많이 쓰고 막 계산, 수학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알고리즘을 막 만들고 막. 근데 그런 걸 AI가 해준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이제 뭔가를 작업해 가다 보면 그런 것보다는 코드를 어떻게 실행하는 거지, 그리고 뭐 어디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고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한다면 이런 걸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네. 코드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코드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뭐 보시는 분들마다 물론 다 다르시겠지만 파이썬 코드를 AI가 챗GPT가 만들어줬다라고 했을 때 그거 실행을 할 수는 있나요? 없는 분도 있잖아요. 챗GPT가 파이썬 코드를 잘 만들어줬어요. 근데 만들어주는 것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코드 실행도 해보시고, 뭐 코드를 통해서 간단한 일을 처리하려면 실행해야 되니까 코드 파일도 만들어보고, 코드 파일은 또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런 간단한 것들, 코드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코드를 직접 만드는 거 이외에도 할 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전혀 근데 또 걱정할 게 없는 게, 모르면 그거를 그냥 챗GPT한테 또 물어보면 돼요. 저는 지금 얘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AI 등장 이후에 사람들이 진짜 누구나 다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네. 그거는 이미 완전 무도매인 상태에서는 저는 정말 거쳐야 되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좀 배우고 시작하면은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드 깎는 노이님하고 제가 자주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좀 배우면 최소한 요거는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 인사이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 드렸던 것 같고, 지금 말씀이 되게 이걸 보시고 계신 이제 막 아예 챗GPT나 AI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기존에 못했던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좀 유용한 말씀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웬만해서 없다라고. 그리고 그냥 챗GPT 열고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그냥 물어보는 거로 시작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챗GPT가 말하는 것 중에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냥 그 한 줄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만으로 되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알게 된 것도 저도 꽤 많아요. 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 좀 최근에 또 이제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좀 올려주셨는데 네. AI 등장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네네. 좀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AI EXE라는 또 네. 서비스를 또 프로그램을 네네. 만드셨잖아요. 좀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드셨는지 그리고 또 AI EX 이후에 또 지금 또 최근에 저한테 또 얼마 전에도 보여주셨고 또 네. 그 보여주신 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또 기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네.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저는 되게 너무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 AI를 어떻게 어디까지 써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시도를 해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음 제 관심사가 일단은 코드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 오던 거이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AI로도 이쪽 방면으로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고민해 보다가 이 코드가 이제 AI랑 이제 관계없이 보통 코딩을 한다, 뭐 코드를 만든다, 개발한다라고 하면 그 목적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웹사이트를 만든다, 앱을 만들다 이잖아요. 앱 만든다, 웹사이트를 만든다. 근데 그 외에도 또 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그냥 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코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만드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형태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저 또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코드를 실행해서 일을 처리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컴퓨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로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 우리가 설치한 앱들,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문서 작성하면은 워드, 뭐 표를 만들면 엑셀, 그 상황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쓰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필요를 100% 충족해주는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나 그럴 때 이제 코드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코드의 특징은 뭐 처리할 일이 10개이건 1000개이건 사람이 들이게 되는 노력이 그 일을 처리하는 데에 비례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되게 마법 같은 좀 뭔가를 초월하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제 처리하고자 하는 일상적인 일들, 이미지 파일을 편집한다거나 문서 작성을 한다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션을 주면 처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음. 약간 제가 아까 전에 뭐 음성으로 하는 채팅 서비스도 만드셨고 이번에 AI EXE도 보면서 느낀 게 아까 전에 음성 채팅은 좀 클럽하우스가 나오기 전보다 더 일찍 나왔고 AI EXE가 등장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지금 막 챗GPT의 오퍼레이터 그리고 클로드의 컴퓨터 유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최근에 좀 출시한 그런 나 대신 좀 AI가 작동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약간 그 서비스에 또 그 이전에 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 게 '앞서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전부터 연구하시던 분야이고 저도 그 중에 배우면서 했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그냥. 그래서 제가 먼저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또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실험적인 모습을 빨리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근데 이제 그때 소개드렸던 그 AI EX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제가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 코드 이 AI EXE의 그 작동의 메커니즘은 사용자가 임무를 주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코드를 실행한다는 거는 상당한 많은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코드를 실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AI가 만들어주는 코드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I EX 있을 때는 사용자가 AI가 만들어주는 코드를 잘 확인을 하고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커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드를 다루는 AI 도구들 웬만해서 이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AI EX 오토에서는 그 부분을 완전히 개선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을 한 부분이 이제 이 코드의 실행의 무대를 실제 내 컴퓨터가 아니라 가상의 컴퓨터를 준비해서 이 가상의 컴퓨터에서 작동하도록 좀 작동 방식을 수정을 했습니다. 약간 오퍼레이터랑 좀 비슷하네요.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의 외부로 이동해 가지고 이제 어떤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제 거기서 정보를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작동하는 것 같던데 가상의 웹이 아니라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작동하는 게 AI EXE인 거네요. 여기서 이제 가상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음.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음. 의미에서의 음. 이제 가상인 것인데, 사실 지금 가상의 컴퓨터를 준비하긴 했지만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일단 연결이 되어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사실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이 컴퓨터에다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컴퓨터에는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과는 차단시켜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를 해서, 인터넷과는 연결돼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랑만 연결이 끊어져 있어도 꽤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사용을 하면 이제 여기서 좋아지는 건 뭐냐면은 코드를 검토를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냥 대충 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전에는 좀 더 자세히 봤어야 된다면.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관련된 또 영상도 같이 좀 첨부하면서 네. 좀 한번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드리던 말씀 중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컴퓨터 사용할 때 코드 만들어서 일을 처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코드 만들어서 일 처리할 바에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경우가 있고, 코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나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좀 저울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메이크 자동화 등장 이후에 네.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워크플로우 짜는 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연 그만큼 네. 내가 쓰느냐가 그쵸.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간단한 건 진짜 코드로 짜서 그냥 뭐 실행하면 알아서 뭐 작동하게끔 간단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빠르거나 저 활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모든 걸 다 막 메이크나 뭐 엠파렌이나 이런 거 워크플로우 구축해서 자동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요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메이크를 만들어서 일을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메이크를 만들어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냥 뭐 예전에 하던 것처럼 손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메이크로 할지 아니면 코드로 할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러니까 메이크로 안 하고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손으로 할 바에 메이크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울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엔 그렇게 저울질을 했어요. 이거 한 10대 개 되는데 그냥 손으로 하고 말까? 근데 지금은 한 3개 해도 코드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왜냐? AI가 해주니까. 그 역할을 AI EXE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손으로 할지에 대해서를 고민을 이제 저울질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었다. 네네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왜냐하면 저는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이제는 코드를 통해서 뭔가를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거가, 아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걸 실제로 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건 도저히 물리적으로 이 시간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그때 그거를 처리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몰랐던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나오질 않는, 그러니까 수십만 개가 되는 거를 1시간 안에 뭐 30분 안에 처리를 했다. 그래서 좀 그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AI 시대는 그 속도가 저는 더 빨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AI 시대에는 예전에는 그 코드를 아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던 그 초능력이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코드를 모르는 분들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좀 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를 통해서 그걸 안 하면 AI가 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발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코드 조금만 하는 분들도 지금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조금이에요. 조금만 하는 분들도 너무 편하다고요. 많이 막 컴퓨터 과학, CS 지식 이런 거 논할 것도 없고 그냥 코드 진짜 조금만 실행 어떻게 하는지만 알아도 편하다고요. 근데 안 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AI가 지금. 그래서 그거 아까운 거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코드 좀 하라고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에게 오늘 좀 보여주실 좀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거 제가 네네네. 이거를 AI EX 오토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기존의 챗GPT와 같은 형태, 챗봇 형태의 AI죠. 이런 거는 이제 사용자 경험이 뭔가를 뭐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형태.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얻고 하는 형태로 AI를 사용하는 모습이죠. 챗봇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AI EX 오토라는 것은 무언가를 AI한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는다기보다는 미션을 줍니다. 어떤 해야 할 일을 주면은 그 일을 행해서 결과물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요즘에 좀 정의가 좀 분분하긴 하지만 AI 에이전트에 대한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자료들도 수집하고 또 행해 나가면서 실수도 하고 실수 중에서 또 교정해 나갈 부분 다시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자율적으로 실행을 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정의를 저는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오늘 오시기 전에 꼭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다고. 네. 그러면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냐라는 점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거를 만들 때 제가 그 범위를 특별하게 정해두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라고 일단은 정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아직 개선점이 좀 많아서 정말로 모든 일을 다 해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예시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여기 지금 제가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 파일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들도 AI로 생성한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 파일들을 이용해서 뭐 동영상으로 만들어 본다라는 거 뭐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에 그런 걸 한다 하면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같은 프로그램으로 사진 포함해서 동영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요즘에 브루도 좋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글로 써서 요청을 해서 AI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사진이 담긴 이 폴더를 이 AI EXE에서 폴더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러면 지금 사진들이 담긴 폴더가 선택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미지들이 지금 현재 폴더 안에 담겨 있다. 이미지들을 모아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달라. 이미지들마다 2초씩 보여달라고 하고요. 어떻게 이미지들이 전환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임무 수행을 진행을 합니다. 자, 요청을 하면은 AI가 검토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코드를 만들어내죠. 코드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코드가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또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코드를 만들어내서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코드 실행에 따르는 결과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 AI EXE는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또 세웁니다.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를 어떻게 교정할지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일을 또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고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 처리가 완료가 되면 결과 폴더를 제공을 하고요. 결과 폴더를 열어보니 여기 동영상 파일이 준비가 된 것이 확인되죠. 이거 열어서 재생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요청했던 내용대로 이미지 파일들을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저기에 네. 원하는 문구 같은 것도 삽입할 수 있나요? 안 그래도 다음 부분에 또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여기다가 뭐 자막 같은 것도 넣고 또 뭐 자막에 나오는
말을 또 여기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요청해 볼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청은 현재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런 걸 해보는 거죠. 어떤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냥 아예 이미지도 안 주고 라는 요청을 해볼 수 있죠. 그냥 아예 주제만 주고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와, 예. 진짜 에이전트네요. 뭐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청한다면 할 수는 있잖아요.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요청하면 그 다음 턴은 AI의 턴이거든요. AI EXE의 턴이에요. 그럼 AI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알아서 고군분투를 해야겠죠. 근데 사용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생성하고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좀 알려준다면 AI는 고군분투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고생을 덜 할 수가 있다. 고생을 덜 할 수가 있으면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어떻게 생성하는지 이거를 사용자가 그거는 챗GPT에 있는 오픈 AI에 있는 이미지 생성 API를 사용해.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챗 컴플리션 API를 사용해서 만들어.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이거 사용 방법은 이러이러해. 라고까지를 또 알려주면 더 좋아지는 거죠. AI가 일하기에. 이거는 그러니까 AI로 코딩할 때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AI로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해보고자 하는 거 하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주제를 주면 주제에 대해서 대본을 쓰고 그 화면을 만드는 거 이걸 이제 AI EX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대본을 쓰는 것은 여기 챗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API 텍스트 생성하는 API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지 생성은 또 이미지 생성 AI API가 있죠. 그래서 오픈 AI에서는 이거 API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를 제공을 하죠. 이건 뭐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다 비슷비슷한 형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서를 제공하는데요. 이 설명서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설명서를 이 AI EXE 오토의 사용자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이것은 이 AI에게 이 API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실제로 내 API 키가 무엇인지까지 알려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API 키까지 줄게. 이걸로 이제 알아서 좀 잘 해봐. 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만들 동영상에는 그 텍스트 써 넣으려면 폰트가 또 필요하죠. 폰트도 그거 알아서 너가 어디 저기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써 라고 시도해 볼 수 있죠. 인터넷까지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주면 편하잖아요. AI가. 그래서 제가 폰트를 여기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TTF 폰트, 노토산스 폰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폰트 파일이 담긴 폴더를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청의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요청의 내용도 그냥 동영상 만들어줘 라고 간단하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상세하게 요청할수록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사막에 사는 거북이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이 AI API들로 이제 한국어로 해서 그 대본을 작성하고 이미지들을 만들어라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만든 텍스트 대본과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합쳐서 동영상으로 만들어라 라고 미션을 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만 해가지고 이 한 줄로만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래 이런 걸 더 첨언을 해줍니다. 임무 진행 순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AI로 코딩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잘하는 거는 코드를 잘 만들어내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계획을 센스 있게 세우는 거 흔한 일이라면 잘해요. 근데 뭔가 특별한 나만의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냥 결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코드로 만들어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야기를 이 짧은 문장들로 이제 구성해서 장면 수에 맞게 문장을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생성을 해서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성된 문장들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해라 라는 요청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준비된 텍스트랑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라 라는 순서로 하라고 순서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더 자잘한 지침들, 뭐 동영상의 크기는 어떻고 장면은 몇 개고 장면은 어떻게 보여줘야 되고 자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되게 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정해줘 봤습니다. 물론 이런 거 안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딱 한 줄만 둬도 되지만 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앞으로의 AI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위에 이거 한 줄만 입력하는 걸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AI를 잘 사용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우리가 더 익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미래가 아니니까요. 네, 앞으로의 모습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임무 수행을 합니다. 임무 수행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고요. 이제 지금 자막을 생성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서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모래 품 안에 태어난 작은 기적. 이거는 이제 AI가 만들어준 대본 텍스트인데 AI EXE 오토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AI EXE 오토가 만들어준 코드를 가지고 오픈AI의 API에 요청을 해서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이미지를 만들 차례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이 그 대본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대본을 가지고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는 영어로 하는 것이 좋고 또 그 영어의 형태도 주어의 형태부터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뭐 A로 시작하는 형태가 되죠. 보통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의 모습이.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준 것인데 이거는 아까 위에 그 자세한 지침 중에 제가 넣어주지 않았어요. AI EXE 오토 얘가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형태의 프롬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 생성까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 또 AI EXE 오토가 판단을 해서 그 다음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영상 만드는 코드 만들었고 해서 동영상 완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 폴더를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 아래 자막이 함께 담겨 있는 영상을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비교적 이미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자막만 있는 여기는 지금 아직 소리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영상이지만 아까의 우리의 그 프롬프트 있죠. 그 프롬프트를 더 좀 가꿔서 한다면 이것 이상의 또 다른 더 이어지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프롬프트를 가꾸는 거였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롬프트가 우리가 만든 코드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어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나온 이것이 우리가 만든 코드이고 우리는 이것을 만든 프로그래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코드인 겁니다. 네. 아 진짜 더 쉬워졌네요.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쉽게 생각해서 한번 저런 걸 테스트해 보면서 이제 계속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얘한테 좀 프롬프트로 네네. 명령을 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것들은 저렇게 지침으로 추가로 가이드를 줘서 얘가 더 작동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추가만 해주면은 저렇게 이미지도 생성해주고 네. 또 텍스트도 생성해주고 합쳐서 영상까지 정말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어떤 프로세스를 저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게 좀 신기하네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지침, 이 프롬프트를 논리 있고 조리 있게 말이 되게 명확하게 잘 만드는 거. 이거는 AI가 뭐 AGI가 된다고 해도 그냥 계속 유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있기 이전에 그냥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누군가 전문가에게 일을 요청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똑같잖아요. 네. 그냥 해줘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일의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좀 언제쯤 올라갈 예정인가요? 되게 기대가 되네요. 이거 제가 오늘 내일 올릴 겁니다. 와.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 영상 올라가고 또 저희 영상에도 또 링크를 걸어둬서 또 올리신 영상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네.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 또 아직 저 영상에 거의 한 초반부만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저 네.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영상 풀 영상은 또 코드 깎는 노예님 채널에서 또 풀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활용 방법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을 또 그 배울 수 있는 또 공간이 또 좀 있나요? 따로 또 이렇게 강의나 뭐 이런 것들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일단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것들 그런 거 계속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제 더 자세히 아시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강의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유튜브 채널 가면 또 링크를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AI EX에 대해서도 요즘에 그 AI를 통한 활용 또 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임무를 부여를 하면은 처리해내는 AI를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사용도 하실 수 있고 또 이거를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AI EX 요토는 오픈 소스로 해서 현재 깃허브에다가 올려둔 상태고요. 누구나 소스 코드 낱낱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다 오픈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작동의 원리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또 강의 컨텐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그 깃허브 주소도 알려주시면 네네. 제가 또 영상 링크로 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저희가 이제 또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올해 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좀 이야기 나누고 저희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좀 개인적으로 그 코드 깎는 노인이 보셨을 때 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올해 또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좀 어떤 계획과 목표들이 있으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지금 한 2023년 이제부터 해서 지금까지인 거잖아요. 2년 조금 넘었나요? 그때 이제 오픈AI 챗GPT 그때 처음 딱 등장했을 때 놀랍긴 했지만 사실은 실용적이기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죠. 코드에서도 실수가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오늘 지금 현재는 저는 상당히 실용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GPT 프로까지 등장을 하고 막 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대단해지긴 했는데 지금 프로까지 사실은 솔직히 안 가도 기존의 모델들만으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지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것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AI 그냥 그 모델의 성능 자체가 확 올라가 버린다라는 게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들을 만들고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AI의 성능을 높이는 게 최우선 목표겠지만 이거를 활용하는 입장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상태의 AI를 더 성능이 좋게 더 잘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AI 상당히 실용적으로 쓸모 있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만 알아도 이걸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잘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만들어 주세요. 좋은 콘텐츠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마지막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 좀 목표나 일정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목표는 코드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되게 즐거운 활동이고요. 지금 AI 때문에 더 재밌어요, 진짜. 네, 정말 꿀 빠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진짜 그냥 돼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꿀 빠는 느낌 때문에 오늘도 꿀 빨고 싶다. 오늘도 꿀 빨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코드는 너무 귀찮은 일도 많은데 지금 진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즐거움을 공유 드리는 게 진짜 저희 그 미션입니다. 제가 이거를 미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완수하기 위해서 올해 최대한으로 할 거고요. 네, 이게 그냥 저의 올해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약간 좀
또 코드 깎는 노인님이 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또 사람들 이렇게 뭔가 네네. 아, 네네. 너무 좋아하지만 좀 뭔가 이걸 또 기획하고 사람을 모으고 이런 거 굉장히 좀 아, 어려워하시는데 네네. 저는 또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쉽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한번 또 기획해서 아, 또 좋습니다. 그런 자리를 좀 많이 가져서 많은 사람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정말 이 AI 시대에 좀만 알면 진짜 꿀 빨 수 있다는 걸 그게 맞아요. 네네네. 그거네요. 제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한번 좀 같이 네. 좀 기획해 보면서 네.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좀 AI EX 이제 오토 AI EX에서 이제 오토까지 나왔잖아요. 예, 예. 뭐 다음번엔 6토. 6토 7토 8토까지 네. 나올 네. 그 네.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또 한번 나와주셔서 또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